책 읽기 좋은 날 북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언락. 여기 이렇게 주황색 자물쇠 보이세요? 내 안의 가능성을 톡 하고 열어줄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락.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저자 조볼러, 옮기니 이경식, 출판사 다산북스입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6가지 법칙. 뇌과학과 교육학을 넘나드는 스탠퍼드 인간성장 연구의 결정체.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확 던지면서 시작을 하네요. 무엇이 당신의 가능성에 락을 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프롤로그를 보니까요. 지금 당장 가능성의 모든 락을 풀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뇌, 그리고 우리 인생이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나며 사람들이 이를 온전히 깨닫고 삶과 학습을 대하는 관점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고 있는 이들을 거의 매일 만난다. 남녀노소, 지위나 신분의 높낮이와는 상관없다. 대개 그들은 예전에는 수학, 미술, 문학 등을 좋아했지만 정작 이것을 붙잡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은 그 과목에 재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보통 수학을 포기하면 수학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과 관련된 모든 과목, 즉 과학, 의학, 공학 과목도 포기한다. 도저히 작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인문학 과목 전체를 포기하며 자신이 미술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면 회화나 조각 같은 미술의 다른 모든 분야도 접는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자신이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리라 기대하며 들뜬 마음으로 학교 문턱을 넘는다. 그러나 아이들은 곧 자기가 남다르게 똑똑하지 못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를 두려워한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두려웠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공부가.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다. 자기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 데다 남들만큼 똑똑하지도 않다고 판단하고는 결국 가려던 길을 포기한다. 수천 명의 직장인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서 일터로 나간다. 우리의 능력을 갉아먹는 이런 해로운 생각은 다름 아닌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생각은 보통 타인 또는 교육기관이 전달하는 정확하지 않은 메시지로 촉발된다. 나는 그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활짝 피어날 기회를 뺏긴 아이와 어른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잘못된 믿음을 쫓아내고 인생과 학습에 완전히 다르게 다가서는 방법에 관한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마음 먹어주셔서 감사하네요. 아이는 어른들에게 넌 수학머리가 없어. 넌 문학적인 감성이 부족해. 넌 예술적인 감각이 떨어져.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듣고 자라진 않으셨어요? 아니면 혹시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란다. 성인이 된 후에도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할 때 너는 이 분야와 잘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외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문화적으로 형성된 어떤 발상, 즉 누구는 무언가를 잘할 수 있고 누구는 잘할 수 없다는 그 선입견을 토대로 스스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6가지 법칙은 뇌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해서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 기대되죠?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대요. 자기 안의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하면 잘못된 믿음에 옴짝달싹 못하고 붙들려 있던 자아가 해방되면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시련을 너끈히 극복하고 성취의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6가지 법칙을 실천하면 교사 및 지도자, 학습자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진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스스로 자기 한계를 설정하는 이 뿌리 깊고 위험한 믿음을 깨고 이른바 한계 제로 접근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계를 느끼는 그 한계, 제로, 그리고 접근법. 한계 제로 접근법을 따를 때 얼마나 큰 기회가 열릴 수 있는지 밝힐 것이다. 이 접근법은 우리가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끈다. 이 책에서 밝힐 6가지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보통은 자신이 지닌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산다. 그러나 이 6가지 법칙이 이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던 능력까지 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네, 기대됩니다. 나의 동료인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캐럴 드웩은 자기 능력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녀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의 잠재력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잘 들어보셨어요?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의 잠재력,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으로서가 아니고 내가 나의 능력과 재능,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잠재력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 시간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어서 볼게요. 이른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성장 마인드셋.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비록 새로운 것을 배운다 해도 자기의 기본적인 능력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그녀는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범위와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설정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입증해 왔다. 그리고 고정 칭찬하는 거가 있고요. 성장 칭찬하는 거가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직접 구매하셔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특히 아이들이 있거나 자녀가 혹은 내가 성장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사서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뇌는 고정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던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한계 제로의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고를 전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관점은 우리 존재와 인생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다. 만약 당신이 한계 제로의 관점으로 하루를 살아보면 특히 그날이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거나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거나 하는 고약한 일이 일어난 날이라면 내가 하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한계 제로 상태인 당신은 실패를 값지게 여기고 잘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덕분에 새롭고 중요한 것을 배울 것이다. 남북전쟁 이후 애틀랜타에 살았던 조지 아데어는 신문 발행인이자 목화 투기자였다가 나중에 부동산 개발업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요 문구가 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그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 건너편에 있다. 통찰을 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이제부터 한계를 뛰어넘어 부정적인 믿음과 두려움의 건너편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이 프롤로그까지만 봐도요,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벌써 막 이렇게 뭔가 그 답답했던 그 내 마음과 상황이 이렇게 뭔가 열쇠로 탁 열어버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목차 볼게요. 법칙 1.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마라. 인간의 모든 편견을 뒤집은 신경 가소성의 비밀. 목차 2. 실패를 사랑하라. 틀릴수록 성장하는 인간의 뇌. 법칙 3.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어라. 내 뇌와 몸을 동시에 바꾸는 마인드셋. 법칙 넷.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라. 신경 경로를 최적화하는 창조적 발상의 힘. 법칙 다섯.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마라. 빠른 생각을 이기는 유연한 생각. 법칙 여섯.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연결하라. 모든 한계를 없애는 협력의 힘. 여기 프롤로그하고 목차까지만 읽었는데요. 벌써 뭔가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제 지금 이렇게 옷처럼 꽃, 나비, 이 봄이 다가오는 이런 시점에 뭔가 내 마음에도 딱 열쇠를 열어줄 수 있는 내 성장, 내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되시죠? 다음에 영상, 이 책으로 만나는 영상 이전에 만날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송영수 서재 1주년 축하 기념 이벤트를 했었죠. 5분을 뽑아서 제가 입고 촬영했던, 한 번 입었던, 2번 입었던 그 옷을 5분을 뽑아서 선물로 드릴 건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뽑히셨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